안녕하세요. 오늘은 양정고등학교 소개입니다. 양정고등학교는 서울시 안양로 안양천로 쪽에 있는 양천구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설립일자가 1905년에 시작을 해서 거의 뭐 100년이 넘은 학교이죠. 그다음에 지금 이 학교는 100% 남학생으로만 있어서 총 학생 수가 1127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 학교 하인포에 들어오셔서 여기는 창이 작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학교 알림이 여기 클릭하시면은 좀 더 넓은 창으로 해서 학교를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첫 번째 학생 수 제가 일단 위치는 저희가 봤죠. 양정고등학교 어디 있는지.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사이트 들어가셔서 좀 더 확대해서 위치적인 거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뭐 급식 정보 이렇게 보시면 좋고, 자사고는 대부분 식사는 대부분 잘 나오는 편이니까. 그다음에 학사 일정 보니까 이 학교는 벌써 시험을 봤네요. 요번 주에 고등학교 친구들 시험 보는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자, 학생 현황 이렇게 보면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15명. 그죠? 이전에 봤던 자사고들은 대부분 이제 뭐 14명인 학교도 있고 16명인 학교도 있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학생 수는 당연히 남학생들이 다고요. 학생은 없고요. 남고라서 학년별 학급별 이제 학생 수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학생 수가 1학년 346명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체 학생 수도 그렇고 점점 학생들이 줄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고인데 학생 수가 이 정도 된다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 학생들은 대부분 자기네들이 지원해서 들어온 거니까 그만큼 또 더, 물론 부모님의 권유로 해서 들어온 학생도 있고 뭐 강권에 의해서 들어온 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 옮기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은 본인이 공부하고자 하는 의지로 해서 들어온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사고를 선택하시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안정적인 학급 분위기 또는 학업 분위기가 가장 크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학생하고 자사고 졸업한 학생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 학생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뭐 전교 1등부터 몇 등까지 그렇게 상위 쪽에 그 비교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주어지는 게 있는 것 같다고. 근데 대신에 자사고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4등급, 좀 더 나아가면 6등급까지 성적뿐만 아니라 또 비교과 영역에서 학생들이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또는 자기네들이 비교과 부분을 좀 더 고급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 그런 부분이 자사고의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엔 졸업생, 이제 진로 현황 이게 보시면요. 졸업생이 지금 저희 양정고등학교 보고 있는데요. 대학교 간 친구들이 41.6%, 약간 낮기는 해요. 이전에 봤던 이제 강남이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는. 전문대학도 7명이 갔고요. 나머지 기타 학생들인데 기타 학생들은 거의 다 재수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재수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뭐 재수만 하는 게 아니라 삼수도 하고 학교 들어가서도 학교 뭐 휴학하고 하는 학생들도 많고, 또는 학교 아예 자퇴하고선 재수나 또는 삼수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간 비율이 여기서 7명, 169명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다음에 다시 봤을 때 교원 현황 선생님 그 상황 보면, 제가 왜 선생님들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보세요 그랬잖아요. 여기서 봤을 때, 자, 기간제 교사 선생님 여기는 14명 정도 계세요. 14명 정도 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렇죠. 다른 학교도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학교만 기간제 선생님이 이렇게 뭐 15명, 16명 있는 게 아니구나. 대부분 비슷한 수치로 해서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다음에 교육활동 부분으로 가서 보시면 여기서 학교 교육평가 편성 및 운영 및 평가 교과별, 학년별 교과진도 운영 계획 이거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동아리 현황 잠깐 볼게요. 동아리 현황 보시면은, 자, 2019년도 5월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올라온 게 이거였고,
그래서 동아리 예산이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1,6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학생 자율동아리는 아시는 것처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신청해가지고 하는 동아리는 200만 원 정도. 이건 연간 예산이에요. 한 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아리 활동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창체 동아리 연간 운영 계획서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상설 동아리 우리가 말하는 그 상설 동아리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지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자율 동아리 관련해서 분명히 고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해보시라고 하는데 혼자서 고민해봤자 소용없어요. 다른 학교들 자사고나 뭐 특목고 관련해서 이런 쪽에서 자율 동아리를 학생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참고해서 보시면 많이 도움이 돼요. 지금 여기 지금 양정고등학교 자율동아리 연간 운영계획서 제가 들어온 이유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보시면 이 그 연간 계획서 표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1년 동안 어떤 식으로 할지,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자율동아리 활동계획서 낼 때 다른 학교도 비슷해요. 이런 형식으로 간다는 거. 동아리명 쓰고, 그 다음에 활동 목적 쓰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쓸 때 말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왜냐면 일단 서류는 해서 내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여러분들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생급여 쓸 때 어떤 식으로 또 할 건지 그때 고민하면 되지. 신청서 자체가 뭐 큰 어떤 선발을 하고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선 적당한 문구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참고해서 인용해가지고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활동 기간은 아시는 것처럼 19년 4월 1일부터 이거 잘못됐죠. 2020년 1월 16일까지로 일정 요거는 잘 조성해서 하시면 되고요. 동아리 명단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4명도 되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가 뭐 1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시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을 미리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율동아리 대표 학생은 활동 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도교사의 서명. 이 지도교사의 서명이라는 거는 우리 자율동아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코치를 해주실 선생님을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학생들이 좀 친절하게 잘해주시는 선생님들한테 몰리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께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교과목 관련해서 선생님들께 부탁을 하셔도 좋은데 너무 선생님이 많이 몰리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선생님이 나중에 그 학생들 다 자소서가 아니라 생기부를 써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 동아리 활동한 선생님께 추천서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고3 때.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 선생님이 써야 되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면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선생님도 딱 이렇게 커트를 하세요. 나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학교 선생님들이 한 2개, 3개 정도만 하세요. 한 선생님께서. 그 이상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하라고 그러는 게 그 학교에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좋고 어떤 선생님이 괜찮은지에 대해서도 미리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실은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여러분 학교 들어가가지고 누구 있지 주변에 물어봐가지고 하면 벌써 그때 늦었어요. 다른 애들이 벌써 다 신청하고 끝냈으니까. 활동 장소는 이제 어디서 할 건지 이건 대부분 교실로 많이 해요. 학생들이. 그 다음 활동 기간은 이렇게 적는데 활동 시간은 매월 셋째 주 수요일 3시 반부터 4시 반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고 항상 요 말을 쓰는 거 잊지 마세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그래서 일정 자체가 뭐 셋째 주 수요일이라고 해놓기는 하지만 어떤 때는 토요일 날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일요일 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일단은 그 회차에 맞춰서 활동을 꾸준히 하시고 내용을 기록을 해두시고 하면 돼요. 항상 모든 거를 할 때는 사진 기록 남기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4월 달에 뭐 할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5월 달에는 어떤 거. 그래서 지금 이 동아리가 아까 제목 보셨죠? 4차 혁명 시대라고 해서 동아리를 이 친구들이 만들었어요. 그럼 4차 혁명 시대의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할 건지를 이렇게 적은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은 책을 읽고 한다든지 토론을 한다든지 여기서 보면 토론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서 봤을 때 그래가지고 무엇을 읽고 궁금한 점, 느낀 점을 서로 발표하고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글이라는 거는 독서는 만약에 상위 대학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대학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독서하고 이런 주제 토론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나중에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또는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많이 친하지 않은 친구에게 자신의 의견에 대해서 조리 있게 말하는 거는 한두 번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연습을 한다라고 보셔도 좋죠.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에 대해 알아보고, 자, 이 친구는 아마 진로를 이쪽으로 잡고 있나 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이래 유망 직종 다큐 영상 시청 후 주제를 논의하여 정한 뒤 발표하고 더 보고 싶은 거 찾기, 3D 프린팅 전문가, 빅데이터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등 직업에 대한 거, 진로에 대해 발표해보고 그동안 활동 중 미흡했던 활동 보충 마무리 딱 보면은 대부분이 독서하고 그 다음에 토론으로 이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냥 양호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뭔가를 체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어요. 이게 이 그 활동 기간이 작년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은 코로나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은 자율동아리를 해놓고선 뭔가를 갖다 많이 이렇게 집어넣기는 쉽지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전문가를 만난다거나 여기서 봤을 때도 직업 관련해서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직업 관련한 사람하고 뭐 줌을 통해서 만난다든지 그렇죠. 온라인을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의 만날 시간이 마땅치 않다라고 그러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서 서로 중요하고 아니면 궁금한 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눌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래도 계속 있어요. 동아리 뭐 생명윤리반 5명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책 읽고 할 건지 그다음에 과학강좌 탐구반 이걸 쭉 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저희가 보는 게 자율동아리 연간 운영 계획서예요. 자율동아리 연간 운영 계획서니까 꼭 클릭하셔가지고 이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 동아리 지금 저희가 봤죠. 아까 얘기했던 학교 교육 과정 편성 운영 및 평가 요거 꼭 들어가서 보시고요. 학교 운영 특색 사업 계획 요것도 클릭해서 꼭 살펴보세요. 학업 성취 현황. 교과별 학업 성취 현황 요거 보시면 자, 이쪽으로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지금 2020년 4월이에요. 공시 기간이 2019년도에 했던 1학년 학생들의 그 성적, 그렇죠. 성적에 대한 학업 성취 사항인데요. 대부분 보시는 것처럼 여기 국어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가 제가 표준 편차 기준으로 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표준 편차가 국어 같은 경우는 14.9, 그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18.6, 영어는 21.9. 자, 영어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가 봐요. 그 다음에 18점. 국어가 무척 어렵게 나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이 학교가.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에서 2학기에서의 표준 편차 보면 17.4, 19.2, 22.4 그래서 위에서부터 여기서 국, 영, 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일 잣대가 되는 게 측정 기준이 되는 게 국영수로 해서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시는 것처럼 통합과학이나 뭐 과학 실험 이런 거 같은 경우 여기는 83.2네요. 즉 강남 같은 경우 90점, 98점까지 올라가던 학교도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다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실은 대학에서 이 학교 관련한 거를 판단을 해요. 어떤지. 근데 그리고 요것만으로 해서 판단하진 않죠. 뭔가 좀 의심스럽다 그러면 세부적인 자료까지 다 싹 다 받으시기 때문에 다 그걸 확인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표준편차 보시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학교 알림이 저희 이제 그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 같은 경우는 요 사이트 하인포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여기 학교 양정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 요거 잠깐 끄고 양정고등학교 홈페이지를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학교 생활 들어가셔서 공지사항 파트 클릭하셔서 보시면 이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대회가 운영이 되고 어떤 활동들이 1년간 진행이 되는지를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미리 내가 만약 이 학교를 들어간다고 그러면 나는 이 대회, 이 대회, 이 대회, 이 대회를 참여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시면 좋아요. 모든 대회를 다 참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모든 대회를 다 참여하는 것도 되게 벅찬 일이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거를 딱 해서, 그렇죠. 집약, 집중. 이게 되게 필요해요. 어차피 뭐 생기부에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필요한 그 우수한 어떤 그 상을 받은 그런 항목이나 이런 거는 물론 이제 하나만 들어가기는 하지만 근데 경시대회는 항상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상황이 됐든 경시대회는 체크를 해서 항상 참여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외의 대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진로를 잡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시고 조정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진로가 내가 딱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 참여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대회를 참여하시면 돼요. 국영수, 교과목 대회들은 다 참여를 하시라는 거예요. 교과목 하나에도 여러 가지 대회가 있잖아요. 그럼 교과목에서 그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나로 해서 참여를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 교과목 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그 선생님들이 그걸 통해서 또 세부사항 및 특기사항에 좋은 글을 또 적어 주실 수도 있거든요. 자, 오늘은 지금 양정고등학교를 살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거나 또는 양정고등학교에 대해서 정보를 또 공유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댓글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무척 감사할 것 같아요. 같이 해서 물론 이제 경쟁일 수도 있지만 그 자료를 또 내 동생이 또는 내 후배들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